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 노가리 시사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씨 아저씨 김동주입니다. 주말인데 오늘 두 분은 어떤 스케줄이 계신가요? 오늘요? 네. 어땠냐고요? 그러니까 스케줄 뭐 끝나고 술 한잔 한다든지 없어요? 바로 그냥 집으로 가서 좀 쉬셔야 될 것 좀 같아요. 홍학 쉬는 씨는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 저를 못 믿으니까. 저는 오늘 대전으로 네, 날아갑니다. 그 부분은 네. 사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대선 상황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거 참 이런 모습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저희도 뭐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차분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뉴스들 차분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뉴스도 있지만 다른 뉴스도 있으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윤여준 찬조연설의 힘, 선거에 미칠 영향은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죠. 감동적인 버락 오바마 지지 연설을 했다. 뭐 이분 스캔들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미국 경제를 재건시킨 탁월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당선에 큰 역할을 한 찬조연설이 600만 건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당선이 됐죠. 11월 달에. 예. 그런데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후보자가 아닌 지지자의 방송 찬조연설은 흥미롭게 보기보다는 참 지루하고 뭐 낱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윤여준, 정혜신, 이은미 씨 등은 문재인 후보의 방송 찬조연설이 굉장히 유튜브,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와. 어제 40만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50만 건을 기록했어요. 하루 새에 10만 건. 예. 우와. 정혜신, 이은미 씨의 찬조연설도 10만 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 웃긴 거는 이 노란 거는 지금 SNS, 트위터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버즈, 트위터 버즈의 내기인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력한 두 후보 중에 문 후보가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후보이며 국민 통합을 더 잘 이뤄낼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라고 했던 것이 윤여준 선생의 말씀이고요. 정혜신 박사는 찬조연설을 통해서 쌍용자동차의 아픔을 얘기했는데 여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 후보가 9월 와락센터에 와서 해고 노동자 아내들을 만나 내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안고 가겠다. 여러분께서는 다 풀고 치유하시라. 이게 바로 공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의 승패를 떠나서 18대 대선의 새로운 찬조연설이 관심을 끈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선거 문화다 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찬조연설이 눈길을 끄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윤여준, 정혜신, 이은미 씨가 보여준 찬조연설의 공통점은 후보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갔던 점이다. 나는 이 후보를 어떻게 만났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군요. 후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얻기가 참 쉬웠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스토리텔링을 있겠습니다. 하신 거죠. 와. 지금 뭐 네거티브가 한참이라고 하는데 네거티브보다 이런 찬조연설의 힘이 훨씬 사람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는구나. 라는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다는 전략을 마지막 카드로 뽑았다고 합니다. 정운창, 이수성 전 총리와 김동영 민화협 의장 그리고 신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강삼재 전 의원이 14일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신한국당 사무총장, 한나라당의 경력도 있어요. 그런 분이 지지 선언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번 주 원래 양쪽의 지지자를 총집결하고 중도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되는 일주일일 텐데 중도표심 공략 주간이라고 설명했고요. 특히 윤여준 전 장관의 연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주말을 거치면서 이런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충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부산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광화문 총집결 유세를 서울 지역 부동층 표심에 결정차를 날릴 주말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차 TV 토론도 있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다시 한번 광화문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참여 인원 수가 5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네요. 이야, 어마어마하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예. 보혁 대결로 굳어져 투표율은 70%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밌는 소식 하나 있습니다. 어제 부재자 투표가 마감됐는데요. 네. 부재자 투표율이 92.3%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거의 다인 거죠. 예. 우와. 네. 다만 지난 선거 때보다는 조금 1.4% 낮다고는 하는데 네. 문제는 17대 대선 68만 5,792명보다 무려 21만 3,072명이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 수가 늘었는데도 투표율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표율이 70%를 넘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넘을 것 같아요. 넘는 건 좋은데 아 이제 넘었으니까 나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맞아요. 예,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제 보니까 7.7% 분들의 부재자분들이 투표를 못 하셨어요. 그죠?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투표 날 또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분들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투표용지, 네. 봉투 다 가지고 자기 주소지, 물론 이제 좀 네. 가시기 좀 힘들겠지만 네. 자기 주소지 선거구에 있는 투표소에 가시면 이거 두 개 다 제출하시면 그곳에서 새로운 투표용지 받아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예. 부재자 투표 상당히 높다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2013년에 태어나면 가장 좋은 나라는 무슨 얘기냐? 뭐지? 이게 이제 요 위에 있는 사진으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1930년에 태어나서 미국에 태어나서 좋다. 2013년에 태어날 신생아에게 가장 좋은 국가는 어디냐? 네, 어디래요? 어디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스위스가 1위, 아, 네, 호주가 2위. 그래서 이 두 장의 사진인 겁니다. 스위스 상당히 추운 나라인데 1위가 스위스예요. 이유가 뭐죠? 그죠? 이유는 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보면 이유가 나오겠죠? 네. 범죄 발생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가족의 건강 등 삶의 지수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의 경제 전망을 포함한 미래 예측 요소, 그리고 정치적 자유,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80개국의 순위를 매긴 결과입니다. 80개국의 순위.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19위, 미국이 16위. 재밌는 건 1988년 1위가 미국이었대요. 이 뉴스는 조금 이따 연결되는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마지막 꼴찌 나라는 나이지리아였다. 나이지리아. 넘어갑시다. 네. 여대생이 만든 신기한 세면대 어, 뭘까요? 이게 저 보온병 아니에요? 보험료가 생겼죠? 네. 이게 뭐냐면 장애인과 노인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화장대, 세면대라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기도 어렵고 움직일 수도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자세한 사용법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다만 어떻게 쓰이는 거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 네. 바퀴가 달린 물통 위에 샤워기가 달린 세면대를 얹은 형태고 네.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스스로 끌고 밀 수 있다. 아예 움직일 수 없는 특수환자나 장애인의 간병인, 보호자가 이들을 씻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면대이기도 하고 뭐 샤워기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누운 상태에서 씻길 수 있고 이분은 시각장애인 지팡이도 함께 고안했는데 지팡이에 내비게이션이 달려서 말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보도가 있는데 턱이 10cm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그거 알려주는 특허 거. 내셔서 발명한 거예요? 네? 그거 저분이 특허 내서. 특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오. 여대생이 만들었다. 네. 여대생이 저도 그 만들었다. 아이디어 이런 말씀을 생각했었는데. 드릴게요. 그래요? 어, 실천으로 네. 옮겼네요. 또 내가 하나. 특허 낼 걸. 전 직원이 투표하면 포상금 1억 원, 여행 박사 이창현 대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와. 전 직원 200명인데 전 직원이 투표하면 네. 한 명도 안 하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무조건 하겠다. 1인당 50만 원씩 1억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답니다. 와. 그래서 지금 해외 출장 간 분은 네. 부재자 투표하셨대요. 거기서 20시간 가서. 이야. 이거 다 200명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그냥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1인당 5만 원, 네. 1,000만 원. 그리고 4.12 총선 때는 30만 원씩 6천만 원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그냥 와, 멋있다. 회사가 주는 거죠. 이야, 야, 진짜 이 멋있다. 회사 들어가고 싶다가 지금 난리 났어요. 야, 그러네요. 나도 좀 가고 싶은 화끈하시다. 생각이 있는데. 예. 아내 구하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들어간 남자분 네. 사망하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대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 하나 더 전할게요. 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기사 봤어요. 2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어린이 그 학교 유치원생 포함해서 26명이 숨졌고요. 26명. 범인 포함해서 집에 계신 어머니까지 자살해서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이들이 20명이나 있었고. 근데 이런 얘기예요. 학창 시절 성적이 뛰어났는데 수줍음 많고 친구도 거의 없는 외톨이였어요. 애덤 렌자라는 그 범인이 그 형이 얘기하는 건데 동생이 아스퍼거 증후군, 인격 장애 등이 있어서 동생과는 2010년부터 연락을 못했대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한 가지, 이런 사람에게 문재인 후보가 친구로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희가 몇 번씩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친구 이야기도 듣고 그 친구를 개조시키고 동참하게 하고 좋은 일을 서로 할 수 있는 리더,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만 보죠. 총기 난사 사건에 오바마 대통령은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애도 성명을 발표했고 CNN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됐는데 말들이 이런 겁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희생당한 사람의 미래가 없어진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입장을 밝히는 내내 목이 메는 듯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감정적으로 격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한 가지 더, 우리 대통령이 이런 일들이 어디 있으면 안 되죠. 있었을 때 울었으면 좋겠다. 눈물 흘리는 부분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정말 힐링해 줬으면 좋겠다.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 말씀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성준 대변인, 민주당의 진성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충격에 빠져있을 미국 국민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심시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 교황 베네딕토 16세 트위터 소통을 시작했다. 드디어 트위터 하시나봐요. 근데 이런 거예요. 팔로워들이 베네딕토 16세의 메시지가 교리가 아닌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황이 트위터를 통해서 팔로워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교황님. 네, 좋아요. 사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집중유세, 부산 집중유세고요. 네, 울산 집중유세 사진 쭉 보죠. 네,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많은 분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안철수 전 후보. 네. 자, 재미있는 투표 동료 현수막이 난립니다. 이거 좀 보자고요. 투표 이모 투표하고 놀자 삼촌도 좀 애기가. 이거 다 지금 재미있는 투표들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또 보겠습니다. 다음 거 또 있어요. 이거 기아 우승하는, 기아가 이번 코리안 시리즈에 우승 못한 거 투표로 이깁시다. 기아 응원해요. 라는 분이 저게 하셨네요. 개인 현수막을 이름을 강동아 걸고 한 씨가 거네요. 하셨어요. 야구하고 더불어. 자, 이거 뭐야? 6월 2일 기권하면 개고생, 투표소에서 쿡해라고 강아지가 붙였습니다. 저건 6월 2일. 6월 2일. 옛날 거네요. 6월 1일 거였구나. 옛날 거구나. 네. 자, 6월 2일 거. 또 있어요? 사랑합니다. 투표합시다. 정봉사람. 이거 아마 혹시 뭐랄까 나중에 출마하실 분이 혹시 붙인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투표합니다. 신곡일동 주민. 닥치고 투표. 네, 여성이 투표하면 세상을 바꿉니다. 이번에 꼭 투표해요. 정당 투표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투표하세요. 사랑 안 하면 어떡하지? 안 해도 투표해야죠. 그렇죠? 다음. 다음, 내가 참여하는 투표. 이게 오남 진철이 이게 발전된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이거 밑에 우리 지역의 4년 미래를 한다. 네. 귀찮은 당신, 답답한 미래. 이런 것들이 내가 참여하는 투표. 네, 보셨죠? 이게 더 웃겨. 버려진 투표용지, 영원한 교통지옥. 이 부분은 교통이 잘 안 통하나 봐요. 그렇죠? 네. 자, 수건 사업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4층까지 못 봤나요? 4층까지 봤나? 네. 5층 피날레 모르고 3층 봤나요? 네. 4층 보겠습니다. 4층 올라갑니다. 절대 투표 트레이닝. 투표장에서 실수란 없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은 투표장에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찍어도 2번. 상대가 작은 편법을 써도 침착하게 2번. 그리고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숨
죽이고 쏘면 이야, 역시나 2번. 참 재밌게 만들긴 했는데 투표하기 너무 어렵다. 솔직히 안 그래요? 저걸 어떻게 맞춰? 내일은 일요일인데요. 이번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투표는 사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여러분 꼭 이거 한번 기억해 봐 주시죠. 아까도 우리가 좀 암울한 옛날 뉴스를 좀 보기도 했는데 참 어렵게 얻어졌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좀 보기 불편하신 사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어렵게 얻은 투표권 지금에 와서 그냥 날려버리긴 너무 아깝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